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고 쉬고 있어요. 그냥 저는 아까 시장에 갔다 오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우리가 다 자기 각자의 어떤 표현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불쾌감을 주는 게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되게 그런 이면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다 알아듣겠는데 농담인 것처럼 들리는데 그 안에 성적인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면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애매하게 표현하지만 다 알아차리겠는데 되게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말하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치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냥 막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데 다 뭐 하는지 보이는데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알아차리는데 제가 어제 그 읽어드렸던 감정에 대한 그런 책 내용에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 말을 표현하거나 그런 느끼는 그런 느낌들은 다 상대방이 알 수 있다고, 그래서 100%의 마음을 늘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식이 없이 진짜 진심으로 대할 때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못 볼 때가 되게 많았어요. 뭐 식당이나 그런 데 가도 되게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나 그런 또 일하시는 분들이나 사장님이나 그런 경우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또 다시 찾아가고 싶게 하는 그런 집이 되려면 진짜 진심으로 친절을 하게 하고 한마디 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상대방이 여기는 다시 찾아가고 싶은 가게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다시 가고 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봤는데 진짜 괜찮았어, 상품도 좋았는데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서 다시 가고 싶은 곳이야, 너도 가봐, 이렇게 계속 입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가게가 계속 날로 번창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진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바보같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인 그런 짓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행동을 하면 짓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짓을 자행한다면 스스로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거고,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들을 내 스스로 막아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려면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함부로 표현하고 그러는 부분이 과연 내가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가, 내가 100%의 마음을 쓰지 않으면 다 알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의 자격지심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어배 습관들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솔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 어떤 다른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는 자기 해소되지 않는 감정들을 그런 표현으로 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 사람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나누는 것, 이 사람의 의중을 떠보거나 이 사람을 어떤 자기 기준의 잣대로 재거나 재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이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고, 그게 서로 진짜로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적인 교류도 100% 하는 거고 진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도 100%가 이렇게 전달이 되려면 늘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믿을만해, 앞으로 계속 인생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진짜 표현하고 이러는 것들 보면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각자가 명품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다른 사람한테 막 창녀라고 말하고 그거는 그 사람 머릿속에 창녀라는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돌대가리.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 머릿속에 그런 단어밖에 없으니까 그런 표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하다. 뭐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환경을 겪거나 그러면 어릴 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폭들이 별로 없잖아요. 부모님이 제시해주거나 아니면 진짜 어떤 인연들에 의해서 뭐 발탁이 돼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거나 재능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받은 그런 직업들이 꼭 자기 자신들이 만족하는 직업이라고는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직업들을 갖게 됐을 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음으로써 내가 희생해야 되는 개인적인 삶이나 또 그런 개인적인 사생활들로 인해서 노출이 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노출이 돼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욕먹어야 될 부분인가? 그 사람이 그런 뭐 사적 자치권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삶이 중요한데 저 사람도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구나. 독립된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출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겠구나.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안쓰럽게 생각하고 나라도 어떻게 저 사람을 지켜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고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보장을 받고 있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나?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나?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놓은 성과물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정도는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뭐 표정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힘을 내서 같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목소리를 내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안 되고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해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최대한 해줘야 그 사람이 앞으로도 행복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지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의리고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 목숨 걸고 제가 욕먹을 각오로 그렇게 지켰어요. 왜냐하면 저는 욕먹고 그런 게 두렵지가 않거든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짓거리는 소린데 짓거려도 괜찮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하지만 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손 넘었어요 당신 무례해요 라고 말할 자유도 저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까마귀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화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상대방한테 그렇게 했으면 나도 이만큼 당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존중받으려면 상대를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 단어를 쓰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대우받기를 바란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상대를 존중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스러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표현하고 그런 것들은 다 나의 마음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 객관화를 해야지 그게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불쾌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불쾌하다고 그 불쾌한 시점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충분하게 그 전에도 얘기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냥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그런 업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해도 그렇게 뭔가 그런 감정의 불편함이나 그런 슬픔들을 간직해야 되는 그런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무리 일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어, 가슴이 아프고 슬플 수도 있잖아요.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아이도 있고 누구의 부인이거나 누구의 남편인 관계 속에서는 그러면 그 자체로도 슬픈 일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또 서로서로 그렇게 뭐 어떤 부분으로는 인정을 해주면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이라고 생각해도 슬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슬플 것 같아요. 속상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두고 봐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나 자신의 문제라고 해도 그렇게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나는 저런 상황이 돼도 괜찮은가? 아니면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다 뭐 1대 100으로 싸우는 그런 상황에도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저런 당당함과 이런 것들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건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해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 다 소중하고 그런데 참 뭐 지식인이라고 해도 똑같아. 뭐 진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본능적인 그런 욕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본능을 다 무시하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그 관계적인 부분이나 업무 때문에 많은 만남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게 진짜 내 개인적인 삶으로 가져왔을 때는 그냥 진짜로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진짜 마음이 움직여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야 진짜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책임감 있게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한다고 무조건 뭐 그 사람이 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다치거나 말거나 그 사람이 마음 상하는 입장에 놓여 있거나 말거나 뭐 그 사람이 어떤 뭐 수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돼서 곤란함을 겪거나 말거나 나랑 무관한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그냥 뭐 남 집에 불난 거 구경하듯이 그렇게 뭐 바라보고 뭐 재미있어 하고 웃고 이러면 다예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삶들이 중요한데 이런 게 그냥 눈요깃거리고 뭐 상품화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는 이해가 돼요. 정말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진 사고방식, 뭐 마음가짐, 생활 태도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어떤 슬픔을 겪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게 됐어.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됐고 의지가 돼. 이런 거는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죽고 싶고 너무나 우울하고 아픈 마음인데 내가 그 누군가를 보면서 내 마음이 살아났잖아요. 전 이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람을 살려내는 마음이잖아요. 그거는 서로 공명을 일으켜서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닿아서 서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전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외에
내가 단지 좋다고 저 사람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창녀라고 표현하고 창남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런 표현들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남동생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한테, 엄마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누군가의 가족인데 그런 표현을 어디서 쓰세요? 그리고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게 다 언어예요?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표현 쓰는 거 보면 화나더라고요. 진짜 입을 이렇게 꿰매주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서 말을 못하게 밥만 이렇게 열게 하고 싶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반으로 먹으라고. 말도 반만 하라고. 진짜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진짜 영혼까지 털어가지고 주홍 글씨처럼 새겨주고 싶어요. 아,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제가 꼭 새겨드리겠다. 이 말을 또 다짐하고 싶어요. 말도 안 돼. 진짜.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부분은 잘 안 되나 봐요.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면 상대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해요. 뭐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동등한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라고 해도 우리가 좀 힘이 있고 어른이라고 해도 뭐 함부로 꿀밤 때리거나 말로 억압하거나 그렇게 뭐 신체적인 학대, 뭐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서 아이를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이 상처받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어른으로서 저 아이한테,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가치들을 심어주고 있는가, 이 부분을 거울 비추듯이 늘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의 상처로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못나서 그런 자기 그런 뭐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을 자꾸 그런 과제들이 올라오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내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고 갈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다른 표현들로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다른 표현들로는 계속 이상한 표현들을 해오고 이랬던 것들은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분석해보면. 저 다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대화 상황 단어들 다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두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함께 갈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인연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 똑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구나. 단지 우리가 그런 추억들 때문에 그 시점으로 보고 있구나. 이미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인간관계들 속에서 형성되어 온 그런 자아들이 다른데 내가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지 못했구나. 너무 좋게만 보려고 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슬러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전에도 그렇게 뭐 긍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약간 심리적 거리를 두고자 했을 때 그때도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해서 연락을 안 했었던 것 같아. 이런 시점들이 다시 점검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심리적 거리를 둬야 될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늘 어떤 면에서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저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곁에 안 두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내 마음을 맑게 가져가는 데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 에너지들을 좋은 쪽으로 쓰고 있는가?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 정신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는 늘 생각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나누고 싶고 그런 중요한 가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짜 너무 슬퍼서 말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진심으로 100%의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싶고 내가 내 슬픔을 안다고 말해주고 싶고 울지 못하면 제가 울어줘서 마음이 풀리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거든요.
진짜 다른 사람이 우는 걸 봐도 치유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눈물이 말랐나 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너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직도 막 어렸을 때 사진 보거나 영상들 보면 저는 아직도 막 심장이 아픈 것 같아요. 정말로 아파. 막 콕콕 찔러서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거 진짜 저 완전 이성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아무 정지, 일시 정지. 아, 이런 인연들도 있구나. 그렇게 많이 느껴요. 내 이성을 마비시키는 건 진짜 어떤 제가 진짜 이성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마비시키면 그거보다 앞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전생의 인연들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연들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난히 끌리는 인연들 있잖아요. 그런 인연들은 우리가 많이 닦아놓은 그런 인연들인 것 같아요. 뭐 얽히고 얽히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많이 어떤 맺음들을 하면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 진짜 가식 같은 거 없거든요. 기분 나쁘면, 제가 알았잖아요. 뭐, 표현도 뭐 거침 없잖아요. 뭐 거르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그냥 100%예요. 그래서 전 진짜 가식 없이 만나고 싶고, 진짜로 순수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야 이 사람을 믿고 갈 수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다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믿고 가도 되겠다. 인생에는 이런 사람이 평생 가는 친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저도 그런 친구를 원하고, 뭐, 뭐하러 어중이 떠중이 다 만나요. 그리고 막 없으면 그냥 혼자여도 괜찮지 않아요? 내가 나의 가치를 아는데 뭐 100만 명이 욕하면 어때요? 내가 내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갈 사람이고 너무나 잘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욕이나 뭐 가족도 모르는데 가족도 저를 모르거든요. 저도 알지 못하는 제 자신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또 세상을 알아가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됐거든요. 내가 이런 면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면들도 내 안에 내재된 모습들이구나라고 자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인연 관계랑 어떤 상황이라는 조건을 만났을 때 그 조건들로부터 촉발되는 어떤 촉매 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발견되는 내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 어떤 상황을 만나느냐,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바뀌고 한다. 그래서 어떤 고정불변의 이런 나도 없고, 또 그런 고정불변의 상황도 없고, 또 그런 관계도 없고, 이런 것 같거든요. 하지만 좋은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런 관계들은 늘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전 국민이 성교육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면 그거 성추행이에요. 성폭행이고. 그래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도 그런 성적인 농담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속감이에요. 고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마주치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불쾌감을 주거나 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고 팬이라면 그냥 바라봐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게 하고 내 감정이 소중하듯이 그 사람 감정도 너무나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무리한 요구하지 않고 그냥 충분히 이렇게 하는 자리 자체가 어렵겠다. 이런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불편한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서 이런 자리에 섰을까? 그 부분까지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나 감정,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들,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깊이 있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면서 표면적으로만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게 보이는 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한테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진짜 믿고 내가 가진 사랑을 100% 주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미해결된 과제들이 자꾸 그 사람한테 투사가 돼서 어떤 충돌을 일으켜서 못된 말을 하거나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도 직시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름다운 표현을 하고 있으세요? 그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떤 몸짓이나 그런 비언어적인 모습들로 상대한테 무언의 압박이나 상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모든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 잘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전 사람들의 뇌구조나 심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좋지 않아요. 이거는 해결해야 돼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가?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저의 어떤 단점이 발견되거나 그러면 고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즉시 해결하려고 하고,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 부분은 고쳐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살거든요, 저는. 근데 또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 보면, 이건 뭘까? 이건 뭐지? 이렇게 자꾸 이성적인 뇌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지? 이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진짜 궁금해요. 제가 저의 궁금함은 궁금함이고 뭐 인식의 틀이나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업들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서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말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표현들로 인해서 상대방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면 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나의 가족이 밖에 나가서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 괜찮은 일인가요? 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면 괜찮은가요? 어떠세요?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나의 가족이 밖에 나가서 그런 무시를 받거나 업신여김을 받을 텐데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또 내가 그런 표현들을 하면 나도 존중을 받지 못할 텐데 존중받지 못하고 내가 함부로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으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묻고 싶더라고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떤 표현들을 더 하고 싶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싶고 논의해 보고 싶었어요. 어떠세요? 정말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가진 품위와 인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품격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내가 우아하게 그런 품격을 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표정을 가지고 가려면 내 마음이 아름다워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이 아름다워야 그렇게 우아한 표정을 할 수 있고 우아한 몸짓을 할 수 있고 기품 있게 그렇게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떠세요? 좀 품격 있고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기품 있고 품격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쳐도 우아한 빛이 그 사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진짜 낡은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빛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법정 스님 다 기워 입었잖아요. 옷 떨어지면 기워 입고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 성철 스님 계속 기워 입고 그렇게 입으셨잖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유난히 밝고 빛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늘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그런 화장이나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맑은 빛이 났고 또 그런 의료적인 부분들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은 그런 표정도 아름다웠어요. 그러면 그런 진짜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의료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아름다운 표정이 나오고 맑은 빛이 그런 수행된 마음으로 이렇게 발산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늘 누군가를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 빛이 까만 빛이었어요. 그런 얼굴 빛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늘 그런 도끼를 품고 하니까 그런 독을 품은 마음들이 안색을 까맣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입술도 까맸었어요. 물론 뭐 춥거나 그런 상태에서 보랏빛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입술색이 까만 그런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독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누군가를 말할 때 뭐 찔러서 죽이고 싶다거나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하고 뭐 어떤 분이 임신해서 유산을 했는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줬다고 해도 그런 임신이라는 부분은 진짜 그렇게 엄마가 되는 고유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기가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고 그런 아이를 갖기 위해서 뭐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그게 거의 만삭이 되고 그랬을 때 아이를 잃는다는 건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린 만큼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피해를 봤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대화를 하면 곁에 안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면 이게 따로잖아요. 나한테 조금 어떤 피해를 줬다고 해도 이 사람이 한 인간으로 보고 짠하게 보고 그 사람을 진짜 측은지심을 가지고 대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불쾌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은 해도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 이런 건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잡고 가야 되라고 말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다고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와 잘못과 그 사람 자체의 소중함은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다르게 평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바로 잡아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는 이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잘못했지만 이거는 괜찮아. 다시 잡고 가면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은 정말로 인간적이고 뭐 예술가적으로 재능도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선행도 해왔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지지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가짜뉴스가 기사화되거나 어떤 여론이 형성됐을 때 무조건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객관화된 사실인가를 먼저 보고, 그런데 이런 기사화가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까? 또 이 사람이 가진 꿈이 있을 텐데 꿈이 무산될까봐 두려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진 않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이런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생각해보는 관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비난하지 마세요. 다 비난하고 욕먹으면 우리 다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했다고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이런 비난을 듣고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처해서 너무나 슬프겠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겠다, 내가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당사자인 너는 너무나 슬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안아주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시 더 힘을 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더 많은 가치를 세상에 남겨야겠다,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자꾸 비난하고 그렇게 지적하기보다는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제안하고, 이런 건 어때요라고 같이 권유하면서 그렇게 가고, 또 잘한 거는 계속 더 잘할 수 있게 칭찬해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단점에 대한 지적보다는 계속 칭찬하고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단점들이 다 사라지고 장점만 남는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됐어요. 저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랑 가까운 인연들,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안 놓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런 부분은 더 많이 노력할게요. 그리고 또 이성적인 뇌가 이렇게 서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람이 좀 모자라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도 완벽하지 않아서 그런 실수들을 늘 저지르고 있고 그런데요. 저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늘 노력할게요. 제가 또 많이 부족하니까 모자라잖아요. 모질이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만큼 더 늘 채우고 그러도록 하려고 노력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누구의 마음도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응원하고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거울을 가까이 두고 나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이렇게 나의 표정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고, 얼굴의 표현으로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가, 내 얼굴에 쓸쓸함이나 고독함이나 그런 부분들이 녹아내려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랑스러운 표정을 많이 짓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하이파이브하고 자기 자신과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와 화이팅하고, 또 정말 잘했어, 나는 오늘 살아온 하루가 힘들고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냈어, 멋지다, 너 정말 잘한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외쳐주면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늘 자기의 자존감도 더 올라가고, 그리고 또 잠깐 그렇게 어떤 슬럼프가 오거나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늘 파도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라는 그 자체는 불변의 진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는 이런 힘든 일이 있지만 내 자체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나의 가치를 내가 알아주면 되고,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자체도 고마운 거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축복받은 삶이잖아요. 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어쩌면 욕을 먹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진 거잖아요. 그렇게 뭐 여러 인연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지어놓은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좀 나한테 주어진 삶이구나 하고 좀 즐기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괜찮은 부분이라고 좀 즐기면서 가야 되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노력을 해볼게요. 제가 뭐 정당하지 못한 거를 잘 못 참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가도록 좀 더 행동과 그런 생각의 방향을 좀 더 바꿔보려고는 할게요. 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또 내주셔서 또 저의 부족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이런저런 만남 속에서 많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보고 공론화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정말로 제가 남겨놓은 영상들 그런 책이나 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좋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이고 또 내가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 진짜 좋은 것들은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모든 관계가 뭐 이득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는 아름다운 마음, 선행은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부메랑처럼. 내가 상대방한테 나쁜 마음을 내면 그것도 내가 받게 될 마음인 거고 이런 게 마음의 이치예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들을 늘 새겨보고 마음의 원리들을 보고 지혜롭게 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늘 내 마음을 닦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평상시에 마음을 잘 닦아놓지 않으면 임종시에 곧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내면서 가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마음이 죽을 때 간직하는 마음이고 또 죽을 때 간직하는 마음이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보고 늘 마음을 닦으면서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자리나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 읽어드릴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항상 보고 싶고 그래서 왔고 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나눠보고 싶었어요. 긍정적 감정들 용기와 자발성, 자신감, 역량, 할 수 있음, 열정, 유머, 능숙함, 자급자족, 창의성 같은 상위의 감정에도 목적이 있다. 효과적 행동, 짜임새 있는 활동, 성취가 그것이다. 타인의 반응으로 되돌아올 것은 협력과 용기, 경의, 함께 하려는 자발성이다. 아울러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한다. 이거 보세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점으로 볼 때 상위 감정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면 도리어 자발성의 대가로 아주 멋진 이득을 얻게 됨을 알 수 있다.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힘들이지 않고 성취하는 것이다. 받아들임과 기쁨, 따뜻함, 온화함, 신뢰, 내적 진실, 신의 수준에 있을 때 이러한 감정적 목적은 사랑과 즐거움, 기쁨, 조화, 평화, 이해, 나눔에 있고 그 목적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한다. 사람들이 내게 보일 반응은 받아들임과 만족, 장단이 맞는다는 느낌이 이해받는다는 느낌 환이다. 저절로 나의 사랑이 화답한다. 나는 사랑과 어떤 모험을 함께하든 이런 상호간 감정이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모험이 직업적인 것이든 사회적 혹은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 단순히 일상적인 상호작용이든 상관없다. 연결성
내면의 감정이 평화와 평정, 고요, 정적, 개방성, 단순성을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나의 자각과 함께 그들의 자극을 깨우고 자유와 완전성, 통일성, 나와 하나가 된 상태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자신을 나와 동일시한다. 깊은 수준에서 이해한다. 나와 교감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 결과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으려고 한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완전하고 자신의 존재가 인지되며 충족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의 진정한 큰 나에 대한 자각이 커짐을 느낀다. 나와 함께 있거나 마음에 나를 떠올리면 고향됨을 느낀다. 나의 존재가 주는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내게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 이런 관계에서 목표는 저절로 성취된다. 부정성을 품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숨기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개방성이 타인의 모든 방어를 멈추게 한다. 죄책감이나 공포를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매우 의식적이고 초월적인 연결이 존재한다. 이 수준에서는 이른바 텔레파시 현상이 규칙적으로 일어난다. 타인과 완전한 조화 속에 있으면 생각이나 감정을 보내지 않거나 막으려는 바람이 나로서는 전혀 없게 된다. 타인도 비슷한 반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스쳐 지나가며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힘들이지 않고 안다. 자신과 타인의 인간적인 면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타인과 진정으로 조화를 이루면 일시적 질투나 반발을 보아도 용서한다. 자연스러운 일일 뿐임을 안다. 저는 인간이 덜 됐네요. 그들 역시 나의 일시적 울분을 알아차린다는 점을 안다. 그런데도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나의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이고 상황을 이해한다. 나를 아주 잘 알기에 내가 일시적으로 붕괴할 만한 상황을 알아보지만 또한 내가 울분을 놓아버릴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애정어린 받아들임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나와 자신의 인간적인 면에 상관하지 않는다. 표면적인 감정은 어떻든 사랑과 받아들임, 상대방과의 조화, 세상과의 조화를 함께하고 있다는 자각이 지속된다. 사실 그 누구와도 이런 의사소통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친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친밀한 가족 구성원보다는 이해관계가 덜한 친구들과 이 같은 의사소통을 먼저 경험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평범한 삶에서 이런 의사소통이 잘 일어나는 또 다른 상황은 상대가 과거의 연인일 때다. 이제 로맨스가 중요하지 않게 된 사이지만 서로를 이미 아주 잘 아는 사람이므로 더 이상 뭔가를 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정이 두터워질 수 있다. 진정으로 솔직한 의사소통과 정직성, 진실성이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 이런 관계는 헤어지거나 이혼한 커플 사이에서 주로 보인다. 혼란이 가라앉고 나면 서로 잘 지내면서 제일 좋은 친구로 오래도록 지내기도 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읽어드릴게요. 그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다가 2분도 안 돼서 손을 들었다. 나는 말을 멈췄다. 여기 읽었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그는 내가 여기 읽은 것 같다. 잠깐만요. 일 대부분의 문제는 긴급하지 않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사람들에게 이메일, 전화, 직접 회의 순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유도하라. 만약 누가 회의를 제안하면 대신 이메일을 하자고 요청하고 그게 안 될 경우 필요하다면 전화를 이용하라. 이때 당장 해야 할 급한 업무 때문이라고 이유를 대라. 2. 가능하면 음성 메일에 대한 답은 언제나 이메일로 하라.
그들도 이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줄 겸 말이다. 이메일도 쓸데없이 주고받는 걸 피하려면 전화할 때 첫 인사말처럼 능률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의 이메일 대신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뭐뭐뭐 하도록 합시다. 4시로 정하는 게 어렵다면 당신이 가능한 다른 시간 3가지를 알려주십시오. 뭐뭐시 가능하다면 뭐뭐 합시다. 시급 문장 구조는 당신이 이메일을 띄엄띄엄 확인할 경우에는 더 중요해진다. 나는 일주일에 이메일을 한 번밖에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 만에 상대방이 뭐뭐 하는 건 어때요? 라는 식으로 내 제안에 대한 답을 하거나 다른 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주문 상품이 물류센터에 도착하지 않는 듯 하면 나는 시설 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구로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수잔 씨께 새로 주문한 상품이 화물로 도착했나요? 도착했다면 제게 뭐뭐에 대해 알려주세요. 만약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메일로 연락해 존 씨에게 배송일이나 위치 추적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존, 배송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잔과 조정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수잔의 전화번호는 뭐뭐뭐인데 수잔은 저를 대신하여 $500까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일 경우 제 휴대전화로 연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두 분이 잘 처리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뒤따르는 대부분의 질문이 내게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양쪽과 따로따로 대화할 필요도 없게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빠져도 된다. 이게 어떤 중요한 일은 스스로 해도 이렇게 업무를 위임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권한을 넘기고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거기도 하고 또 스스로 업무 처리를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과 일들의 능률, 효율성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적용해보는 건 어떠세요? 당신이 답을 챙겨야 하는 모든 이메일에서 어떤 식으로 뭐뭐뭐 하다면 뭐뭐 합시다를 제안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3. 회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분명해진 상황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만 열려야 한다. 만약 누가 당신에게 만나자고 하거나 통화할 시간을 정하자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회의의 목적인 주요 안건을 적어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다음과 같이 부탁하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제대로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주요 안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협의할 주제와 질문사항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빠져나갈 기회를 주지 마라.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써야 회신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메일은 사람들에게 회의나 전화에서 원하는 결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하도록 만들어준다. 10중 8구는 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일단 질문 사항만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 이메일로 답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5년이 넘는 동안 사업 때문에 직접 회의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전화 회의를 한 횟수도 12번이 채 되지 않았으며 회의 시간은 대개 30분도 안 걸렸다. 3. 30분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만약 당신이 회의를 전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면 끝나는 시간을 정하도록 하라. 토의가 한없이 계속되도록 그냥 두지 말고 짧게 끝내도록 해야 한다. 협의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결정을 내리는데 30분 넘게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더 믿을만하게 들리는 이외의 시간, 예를 들어 3시간 20분에 잡힌 다른 약속을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시시덕거리고 그에 맞장구 치면서 옆길로 새지 않도록 회의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만약 장시간으로 짜인 회의나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면 회의 주관자에게 15분 후에 약속이 있으니 당신이 맡은 부분을 먼저 논의하게 해달라고 하라. 필요하다면 급한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고 둘러대도 좋다.
어떻게든 회의에서 빠져나온 후 나중에 회의 결과를 듣도록 하라. 또 하나의 선택 방법은 탁 까놓고 그 회의가 얼마나 불필요한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이 방법을 선택한다면 집중 공세에 대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말도록. 여기까지 읽을게요. 저는 진짜 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나 불필요한 감정들을 쓰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 에너지나 내가 가진 에너지나 상대방이 가진 에너지들도 서로가 빼앗기는 에너지로 가는 걸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시간이 상대방이 나랑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기운이면 좀 다른 그런 결과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떤 상대방과의 그런 접점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성향인 것 같아요. 뭐 효율성, 객관성 그런 것들이 저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불합리하거나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자꾸 연결이 되면 제 안에 데이터가 다 있어가지고 차라락 펼쳐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어떤 관계들을 쭉 해왔으면 다 있어요. 제 저장된 칩에 다 보관이 돼 있어서 제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분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려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크게 바뀌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탓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불편하다면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런 부분이 불편하지 않다면 같이 가도 되지만 계속 어떤 불편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된다 하면은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나의 에너지, 나의 감정을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나의 권리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도 나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불쾌해요. 선 넘었는데 이 부분까지 넘어오지 마세요 라고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는 건 꼭 필요하다. 누구를 떠나서 누구한테도 어떤 상대한테라도 불쾌감을 주면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 대 인간으로는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잘 지키면서 또 나 자신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권리도 인정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면서 서로서로 그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늘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또 상대 또한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갈까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한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말을 듣고 이해하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좋은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어떤 저 자신만을 위한 그런 작은 스몰 마인드가 아니라 늘 대외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그런 부분에서 함께 가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 먹은 날 이후로는 이런 마음이 흔들린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갈게요. 그래서 늘 사랑을 전하고 친구들의 아픈 부분을 늘 토닥토닥 위로하고 저도 속이 상하거나 어떤 또 논의해봤으면 하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들은 그런 책들 내용도 여러분의 것으로 다 가지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적 재산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재산권들이 여러분들한테 쌓이면
여러분의 축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훔쳐갈 수 없는 그런 여러분만의 재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 재산권들, 아름다운 마음들을 풍성하게 가진 정말로 그런 찐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바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어린아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 나는 좀 더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슬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국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생각과 마음은 상황을 뛰어넘는다, 항상. 그래서 이런 상황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그런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간다면 항상 앞서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둬두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들은 늘 지키고 보호해라. 그래야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마음을 썼던 것들이 내가 힘든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런 것들이 나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나눴을 때 나도 그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아름다운 미소를 나누려고 하고 그랬을 때 나도 그런 좋은 감정들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에너지의 흐름 자체도 최상위의 에너지의 흐름 그 안에 있어서 정말로 더 좋은 것들이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런 딱 본능이라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본능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어떤 다른 사람한테 어떤 불편함을 끼치거나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보고 또 진짜로 내 옆에 두고 그런 사람은 정말 내가 그런 어떤 순정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오롯이 전념해서 그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맞지 않을 때는 그런 만남을 정리해도 되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런 서로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온 마음을 주고 온 정성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그런 마음들을 나누고 있는 커플들도 봤는데 너무나 사랑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그래도 사랑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정말로 예뻤어요. 예쁘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사랑들은 몸의 가치 그 이상이다. 진짜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 말하지 않는 슬픔이나 또 그런 아픔에 대해서도 봐주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더 좋은 방향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빌어주고 이런 게 찐 사랑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투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마이클 잭슨의 더티 다이애나 추천드립니다. 100만 번 들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100만 번 불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또 고생 많았다고 여러분들을 토닥토닥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고생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엄청 많은 하늘이었거든요.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갖고 또 가을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가을바람, 그런
또 자연에서 자연의 모든 향기들을 다 느끼고 그런 감각들이 열려서 감각을 통해서도 그런 행복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찾고 어떤 뭐 갇힌 실내라는 공간에서만 있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외부 그런 산책을 하거나 그런 생활들이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 머리에 그런 쉼을 주고 내 마음에 그런 말랑말랑해진 감정들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 마음의 확장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내가 마음그릇을 크게 하고 온 세상을 다 품고 온 우주를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릇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로 많은 것들이 담기죠. 내 마음은 간장종지만 해. 그런데 막 욕심은 밑도 끝도 없이 많아. 다 차고 넘쳐서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마음이 커야 그 재물이 담길 수가 있어요. 재물이 많아도 그 마음 그릇이 작으면 넘쳐서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늘 여러분이 가진 마음이 사랑으로 빛나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마음이 늘 지혜로움과 덕으로 빛나기를 그렇게 염원 드리고 기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웃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나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마무리 잘하고 이제는 좀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모기가 아직은 있으니까 그러면 뭐 전자 모기향이나 이런 것들 피워서 또 아기들이 있으면 아기들은 피부가 약하니까 또 아기들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어떤 안전한 공간을 내줄 것인가 어떤 아직 그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무리 잘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잘 주무세요.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잠드세요. 그래야 더 좋은 일들이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루어지고 또 좋은 생각으로 잠들면 하루를 맞이하는 아침이 또 행복해지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잠드세요. 안녕. 굿나잇.